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펠로톤의 제왕 캐니언 에어로드가 드디어 4년 만에 풀 체인지 되어서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제 리뷰 영상과 다르게 일주일 동안 제가 열심히 타본 캐니언 에어로드에 대한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제가 소유하고 있거나 지금까지 타본 로드 자전거 중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반응성, 항속성, 지오메트리의 편안함, 부드러움, 평지와 약 내리막에서의 그 엄청나게 좋은 느낌. 제가 지금 신형 캐니언 에어로드를 대여받아서 지금까지 야라, 평지, 팽라이딩, 독주 등 로드 자전거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면서 지금까지 약 300km 정도를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선수도 아니고 일반 동호인 수준의 라이더다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그 좋은 이유를 딱 집어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에어로드 관련 영상을 보다가 이 전세대 에어로드에 관한 리뷰 중에서 따라쟁이 너구리님이 올리신 리뷰에 제가 느낀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전거를 진짜 시승을 하면서 느낀 그 느낌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조침용도 가보고 구령용도 가보고 한계령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어필에서도 생각보다 아주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심지어 이 경쾌한 느낌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진짜 이 자전거는 평지하고 양내리막에서 퍼포먼스가 거의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미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시승하는 내내 너무너무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느낀 게 바로 이 경쾌함이라는 말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지, 다운힐, 어필 할 거 없이 정말 경쾌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자전거. 시승을 해보면 구매 가격부터 알아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전거.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갖고 싶은 자전거. 오늘은 캐니언의 새로운 기함, 캐니언 에어로드 CFR 리뷰 시작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시승한 모델은 에어로드의 최상급 모델인 에어로드 CFR DI2 모델로서 신형 캐니언 에어로드 CFR 프레임에 시마노 듀라에이스 12단이 장착되어 있고요. 휠은 DT 스위스의 최상급 휠셋인 ARC 1100 D컷이라는 림 프로파일 50mm짜리 휠셋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 5000성 튜브리스 세팅이고요. 프론트 25C, 리어 28C 세팅입니다. 기어비는 앞 크랭크 52에 36T, 그리고 스프라켓은 11에 30T로 평지 위주의 구성이고요. 안장은 셀러 이탈리아의 SLR 부스트 3D 안장이 기본 장착됩니다. 제 키는 173인데 사이즈는 X 스몰을 탔습니다. 제가 시승한 X 스몰 사이즈의 무게는 페달 빼고 속도계 마운트, 물통 케이지 2개를 단 상태로 실측 6.88kg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가볍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형 에어로드는 구형의 에어로드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튜브 쪽과 C스테이가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이 얇아진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탑튜브는 더욱 굵어졌고요. 포크 부분도 더욱 넓은 포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신형과 구형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보면요. 자,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에어로드고요. 이게 이제는 구형이 된 에어로드입니다. 신형, 구형, 신형, 구형. 구형에서 신형으로 서서히 변하면 바로 이렇게, 그죠? 이쪽에 지금 C스테이 부분이 상당히 얇아지고 C튜브 부분도 C포스트도 얇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헤드튜브와 다운튜브는 더욱더 얇아져서 에어로 성능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디자인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형 에어로드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핸들바인데요. 가장 먼저 기존 캐니언 제품에서도 적용이 되었던 핸들바 폭을 넓혔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형 에어로드 핸들바 같은 경우는 좌우 20
15mm씩 최대 50mm까지 핸들바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의 양쪽 끝부분을 분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형의 제품의 경우 브레이크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케이블을 레버에서 빼서 분리를 하고 또 나중에 장착을 할 때는 브리딩을 새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됐지만, 이번에 신형 에어로드는 양쪽 끝에 핸들바를 분리할 때 브레이크 케이블을 레버에서 분리하지 않아도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게 가능하냐? 핸들바의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핸들바는 이 클래식 드롭바지만 이 핸들바를 브레이크에 브리딩 없이도 에어로 핸들바로 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물론 밭테입은 한번 풀었다 새로운 핸들바에 다시 감아줘야 되겠죠. 아무튼 브레이크 브리딩 없이 볼트 풀고 밭테입만 벗겨내면 새로운 모양의 핸들바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핸들바의 경우에는 이 스탬까지 포함된 전체 핸들바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드롭 부분만 구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가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 핸들바를 구입하는 가격이 아닌 끝에 핸들바만 구입하는 가격으로 클래식 드롭바에서 에어로 드롭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에어로 드롭바로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냐? 14W의 파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핸들바가 요즘 유행하는 핸들바이기도 하고, 대회에서 이 닭발 자세가 금지됨으로 해서 더욱더 이렇게 에어로 핸들바의 역할이 커져 있는데, 캐년은 이걸 캐치해서 옵션으로 아주 쉽게 에어로 핸들바로 변경할 수 있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캐년 에어로드는 타 브랜드에는 없는 독특한 방식의 스티어러 튜브 설계로 인해서 스페이스를 모두 빼고 핸들바의 높이를 가장 낮게 세팅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핸들바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5m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했는데 신형은 5mm 추가가 되어서 20m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캐니언만의 획기적인 방식으로 타 브랜드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핸들 높이를 원복시켜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기 싫게 봉지거리를 만들어서 다니곤 하는데, 에어로드를 타신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지금 이 부분에 장착되는 주변 기기들을 판매함으로 해서, 와, 이거 보세요. 이 부분에 볼트를 떼어내고 아주 간단하게 TT바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보고 진짜 저는 이 독일인들의 이 공돌이 기질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루 엑셀 부분이 히든 스루 엑셀로 들어가서 레버 부분이 아닌 반대쪽은 엑셀 자체가 보이지 않는 히든 스루 엑셀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아래쪽엔 또 비밀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포크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프로텍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야, 이것도 진짜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이 캐년의 이런 깨알 같은 부분은 진짜 칭찬해 줄만 합니다. 우리가 앞바퀴를 빼고 차에 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앞바퀴를 빼면 바닥에 어느 부분이 닿습니까? 바로 이 포크의 아랫부분이 닿게 되는 거죠. 캐년은 그렇게 해서 이 아랫부분이 까지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죠. 이런 부분은 정말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잘 캐치한 것 같아요. 신형 에어로드의 포크는 티타늄 크라운 레이스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이물질의 침투를 완벽히 막기 위해서 상단과 하단의 베어링에 이중 리핑 실링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비바람, 선수들의 땀, 노면에서 튀는 물 이런 건 물론이고요. 고압으로 세척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밀폐된 보호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신형 에어로드에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부분인데요. 바퀴를 뺄 수 있는 스루 엑셀 레버가 장착된 자전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버에 이렇게 끝에 6mm 육각 렌치가 달려서 이 스루 엑셀을 풀고 앞뒤 바퀴를 뺄 수 있게 도와주죠. 그런데 이번에 신형 에어로드에는 이 6mm 렌치 앞에 25mm짜리 별 렌치를 달아놨습니다. 요즘 보이시죠? 25mm짜리 별 렌치를 달아놨는데 왜 이렇게 했냐? 바로 신형 에어로드 프레임에 들어가는 모든 볼트의 머리를 25mm 별 렌치로 통일을 했습니다. 야, 진짜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박수를 안 쳐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프레임에 있는 모든 볼트를 별렌치 25mm짜리로 통일을 하고 스루엑슬 레버 끝에 25mm짜리 별렌치를 장착을 해 놓음으로 해서 어떠한 추가 공구 없이 이 스루엑슬 레버만 있으면 프레임에 있는 모든 볼트를 풀었다 잠갔다 할 수 있게 정비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 줄만 하죠. 내가 따로 공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 스루엑슬 레버를 빼서 핸들바에 있는 이 볼트들을 풀었다 조였다 할 수 있고요. 안장의 각도 조절, 안장 위치 변경, 그리고 C클램프 역시 볼트가 25mm짜리 별렌치이기 때문에 안장 높이 조정, 아무튼 이 모든 걸 이 스루엑슬 레버 하나만 있으면 모두 조정이 가능하게끔 프레임에 사용된 모든 볼트의 규격을 통일을 하였습니다. 야, 이건 진짜 다른 브랜드에서도 정말 무조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포스트 높이 조절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따로 공구를 들고 나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깨알 같은 거 하나 살펴보면 어떤 프레임이나 달려있는 바로 이 앞드레일러 행어가 빠집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요즘은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 동호인들도 상급 동호인 분들은 이 앞드레일러를 떼고 앞쪽에 싱글 기어로 세팅을 해서 로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 아마추어 1등인 윤중원 선수도 그런 식의 세팅을 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실력에 자신이 있고 파워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앞쪽을 그냥 싱글로 구성을 해서 앞드레일러를 장착을 하지 않고 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드레일러를 뗐는데 앞드레일러 행어가 달려있으면 보기가 싫고 또 그만큼 무거워지겠죠. 무게는 얼마 차이가 안 나겠지만 아무튼 보기가 싫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행어를 뗄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캐니언 진짜 짱. C포스트 같은 경우도 안장을 장착하고 앞뒤로 이동하는 볼트와 안장 각도를 조절하는 볼트를 따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안장 각도 조절만 담당하는 볼트를 따로 둠으로 해서 안장 각도를 더욱더 편리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 C포스트 뒤쪽에는 두 개의 볼트 자리가 있어서 여기에는 후미등 같은 액세서리를 따로 장착할 수 있게 이 볼트 홀이 미리 뚫려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장착되는 라이트라든가 다른 주변 기기들을 판매를 하겠죠. 캐니언 에어로드 라인업은 최상급인 CFR 등급과 CF SLX 등급으로 나뉘고요. CFR 등급은 듀라에이스 DI2 버전, 그리고 스램 레드 버전이 나오고요. CF SLX 버전은 SLX8, 그러니까 울테 DI2와 스램 포스 등급, 그리고 SLX7, 시마노 105 DI2 버전과 스램 라이벌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등급의 6가지의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게와 가격 정보도 빠르게 알려드리면요, 최상급인 CFR 등급 같은 경우 DI2 버전은 M 사이즈 기준 7.07g이고요 그리고 스램 레드 버전은 M 사이즈 기준 7.15kg입니다. 가격은 하나로 DI2 버전이 1214만 9천원이고요 스램 레드 버전은 1274만 9천원입니다. 이 가격에 관부가세 18.8%를 추가하시면 최종적으로 구매 가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LX8 버전과 SLX7 버전의 무게와 가격 정보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 캐니언이라는 자전거가 구입하는 방법이 타 브랜드와는 아주 다릅니다.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로지 공홈에 접속해서 온라인을 통한 직구로만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캐니언의 자전거 주문 방법과 AS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서 보시거나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에어로드를 타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쾌함이었습니다. 이게 휠셋에서 오는 건지 에어로드의 프레임에서 오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평지 어필할 거 없이 너무나 경쾌하게 자전거가 반응하는 그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다운힐과 약 내리막에서의 그 날카로운 핸들링과 가벼운 페달링의 그 느낌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호회 라이딩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인터벌 상황에서도 한 박자 빠른 반응성으로 앞사람에게 붙는 게 너무나 편했고, 에어로 자전거지만 마치 초경량의 올라운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듯한 경쾌함이 무척이나 기억에 남습니다. 가벼운 올라운드 자전거인 에이토스와 강하고 빠른 도구마를 동시에 운행하고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자전거의 장점을 합한 게 바로 에어로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어로의 최정점에 있는 에어로드 프레임의 완차인데, 제가 직접 잰 실측으로 6.88kg이라는 무게가 나왔으니까 어쩌면 경량의 올라운드 느낌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광고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실 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느낀 캐니언 에어로드의 느낌은 어필에서는 경량 올라운드 자전거처럼 가볍게 느껴지면서도 평지와 다운힐에서는 극강의 에어로 자전거처럼 바닥을 쓸고 가는 그 느낌이 바로 캐니언 에어로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느낀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와, 뭔지 모르겠지만 좋다. 지금까지 제가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갖고 싶은 신형 캐니언 에어로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정말로 지금까지 타본 자전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자전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신형 에어로드를 시승해 보신다면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남 신사동에 있는 캐니언 테스트센터에 가시면 캐니언의 대부분의 제품을 시승이 가능하고, 이번에 나온 신형 캐니언 에어로드도 시승이 가능하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시승을 하셔서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에이토스가 정말 똥값만 되지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중고장터에 팔고 돈을 좀 더 보태서 이 신형 에어로드를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자전거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그리고 장터에는 매물이 넘쳐나서 아마 거래도 힘들 것 같아서 당분간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필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